돈을 쉽게 버는 상태, 돈을 쉽게 굴러오는 상태로 자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까지 동기부여 강사들이 말하는 단순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닌 더 쉬운 방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들,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강연이나 책들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조 비테일의 경우를 보면 매우 잘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 강사들은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간절히 바라면 된다. 미래를 마치 된 것처럼 상상하라 등만 알려준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맞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썼을 때 이상하게 먼 미래같이 보이고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지 모릅니다. 먼저 이 생각을 같이 해보죠. 우리가 이성과 감정이 섞여서 우리 내면에서 내적 갈등을 겪을 때를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는 이성을 성인 자아라고 이름을 짓고 감정을 내면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길 제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를 수십 년간 한 저자 마거리 폴은 본인의 이성과 감정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데 유용하고 건설적인 내적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들에게 훨씬 효과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성과 감정을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로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그냥 이성과 감정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성인 자아에 대해 이게 에고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 간에 갈등이 심화되거나 단절이 될 때 나오는 것이 에고 혹은 거짓 자아가 됩니다. 지금까지 에고와 본래의 나만 내면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성인 자아, 내면 아이, 그리고 에고, 본래의 나까지 하면 4명이나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파니샤드에선 본래의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통일체라 칭했죠. 하지만 여기서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의 단절로 인해 에고가 발생되는 것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백이었는데요. 에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는데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성과 감정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단절시킬 때 에고가 생기게 됩니다. 에고는 거짓 자아라고 불립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 성인 자아와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내면 아이가 에고를 통해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셈이죠. 거짓 자아인 에고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원천이 되는 거짓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에고가 생기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겪었던 어떤 경험으로 인해 본인이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하찮고 결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치심을 주고 자신을 제한하는 잘못된 믿음이 고착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에고가 생성되어 고차원적 자아와 고차원적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면과 외부의 단절로, 즉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의 단절, 외부의 고차원적 힘과의 단절이 생기면 에고는 그 공백을 물질 중독이나 과정 중독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이면서 돈에 대한 강의를 했던 부의 법칙의 저자 캐서린 폰더 기억나실까요? 그녀는 자연의 상태가 공백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채우는 걸 제안했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책에서는 에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세상에 받아들여질 만한 또 다른 자신을 창조하려 한다. 이렇게 창조된 것이
바로 에고다. 언뜻 듣기에는 나와는 관계없이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타고난 본성을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남에게 받아들여지는 나에 대해서만 고민하며 나 자신을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불킥하는 사건들이 유독 많았던 것, 성인이 된 지금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고민하는 것들, 그런 흔한 모습들이 바로 에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부분의 동기부여 강사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고 말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 이것들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1단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공백이 바로 여기서 메워집니다.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의 존재, 그리고 에고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를 알고 나서 동기부여 강사들이 말하는 긍정 학원들이 본인에게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인 자아는 우리의 생각에 존재하며 생각의 과정을 담당하고 내면 아이는 몸에 존재하며 감정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단절되면 그 단절 사이에 남을 신경 쓰는 에고가 존재하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성인 자아, 생각과 내면 아이, 감정이 내면에서 분리될 때 에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는 마음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하죠. 그 반대의 상태는 우리가 돈을 쉽게 버는 상태, 돈을 쉽게 굴러오는 상태로 그리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대부분 동기부여 강사들이 우주와 주파수를 맞추라고 하죠. 영성 관련된 책들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몸을 내맡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며 모두 된다고도 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고도 하죠. 생각을 비울 때 우리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맞기도 하고 명상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죠. 생각은 긍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비우는 게 가장 어렵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될 수 있음과 그리고 고차원적 에너지, 즉 주파수라 말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잘 들어보시면 그 어떤 영상보다 우리가 바라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성인 자아는 이성이고 내면 아이는 감정이라 말씀드렸죠. 이 둘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태입니다.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성인 자아라면 내면 아이는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보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긍정 확언을 해도 매번 내 안에 생기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즉, 내적 갈등을 해결한 다음에야 고차원적 에너지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긍정 확언만 하거나 100번 쓰기를 100번, 1000번 해도 안 됐던 이유는 바로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 비테일은 본인을 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건 예전 영상에서 소개한 책인데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을 쓴 저자이죠. 그는 이렇게 본인을 항상 정화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는 또 비씨벅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이자 유튜버이신 수리아 킴님도 쓰신 방법이죠. 저 네 단어로 본인을 정화하는 건데 본인을 정화하는 데서 내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인 마거릿 폴은 내면 아이를 안아주는 것으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인 자아가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내면 아이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조 비테일은
호오포노포노로 내면 아이를 정화한 것이고, 마거리 폴은 감정을 내면 아이로 이름을 부여하면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 바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지금 너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본인이 드는 생각에 대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인 디펙 쇼프라는 이 과정을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함으로써 명상을 하라고 했죠. 물론 이것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기도 합니다. 마거리 폴은 수십 년간 심리 치료를 하면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내담자에게 감정을 내면아이라 이름 짓고 그 내면아이에게 성인자아인 본인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내적 갈등을 매우 완화시킬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심리치료가 성공적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이 완화되면 우리가 고차원적인 에너지에 접근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마음의 평온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때 질문을 할 때는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에게 성인인 내가 엄마를 찾을 때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방식을 떠올려 보길 저자는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성인은 너 길 잃어버렸니? 라는 질문만 하고 휙 가버리지 않는다. 대신 너 집이 어딘지 아니? 처럼 다음 질문을 계속한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아이가 혼자서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이처럼 성인이 대신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내가 경찰을 부를게. 경찰관이 올 동안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 이렇게 아이를 대신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성인과 아이 간의 유대감 형성 과정이 완결된다. 이런 행동은 아이를 정말로 신경 쓰고 보살핀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 글에서 사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의 부연 설명이 없다면 이는 그저 당연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핵심은 내면 아이를 성인 자아가 신경 쓰고 보살핀다는 겁니다. 만약 내면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성인 자아만이 내 안에 존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성인 자아는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거나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만약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내면 아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무시하게 되어 내면 아이의 감정과 단절이 되게 되고 고통을 마주하길 꺼리게 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저자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겪은 사례인 거죠. 저 상태가 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내면 아이를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죠. 그러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성인 자아의 행동은 내면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금 하는 말을 감정으로 바꿔 말하면 감정에 지나치게 쏠려 있거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내적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가령 이렇게 본인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징징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사람의 행동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을 받는 권위주의적은 성인자아가 완전히 지배해서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남을 조종합니다. 동의해주거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이죠. 감정은 화나고 억울하고 갇힌 기분이며 지치게 됩니다. 반면에 시중을 드는 쪽이 되어 내면 아이가 완전히 지배해서 항상 애정에 굶주리거나 눈에 띄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남을 조종하거나 비난하거나 울거나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감정적으로 거부당함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움을 싫어하며 분노, 저항감, 외로움을 느낍니다. 잠깐 다시 길을 잃은 아이를 떠올려 보죠. 만약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넌 사실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넌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겉으로 보기엔 위로의 말 같지만 실제 상황을 부정하고 아이의 감정과 단절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길에서 우는 아이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성인 자아 혹은 내면아의 둘 중 하나가 지배적인 상황에 나타나게 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더 살펴보죠. 감정적으로 너무 지나친 사람과 이성적으로 너무 지나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내면 및 타인과 맺는 관계가 점점 단절됩니다. 이러한 단절로 물질 중독이나 과정 중독에 빠지게 됨을 수십 년간 심리 치료를 한 저자는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중독에 빠지게 되는 형태가 에고가 활동하는 상태가 됩니다. 부정적인 것만 공백에 채우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결국 의존적이고 중독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되기 쉽고 타인에게 단절, 고립, 소외, 관계를 끊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우 많이 저 상태를 왔다 갔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라 극단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내적 갈등이 심하면 결국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아이를 길 잃은 아이처럼 성인 자아가 돌보는 것을 저자는 제안합니다. 그럼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지금 어떤 것을 먹고 싶어? 오늘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내고 싶어? 휴가 때 어디에 가고 싶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 싫어? 지금 맺고 있는 배우자나 친구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워 아니면 불만족스러워? 그런데 만약 본인이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스럽다면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면 아이와의 갈등이 매우 많이 일어나죠. 힘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니? 지금 네가 화가 난 걸 잘 알아. 왜 화가 났는지 듣고 싶어. 나한테 화가 났니? 나한테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네가 화를 내도 괜찮아. 네가 아무리 화를 내도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지금 부끄러운 감정이 느껴지니?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어떻게 하면 널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널 부끄럽게 하는 거니? 혹은 이렇게 매일 내면 아이를 지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곁에는 내가 있어. 난 어디로 가지 않아. 넌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곁에 내가 있어. 널 사랑해. 나에게는 네 행복이 아주 중요해. 넌 놀라울 정도로 창조적인 사람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아무리 실수해도 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내게 사랑받기 위해서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을 때 느낌이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과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의 대화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면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 매우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도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자와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을 때 내면에 신비로운 에너지가 도움을 느꼈다고 많이 말합니다. 이게 왜 느껴질까요? 저자는 내적 갈등이 심화될 때 바로 거기서 또 다른 자아인 에고가 자라나게 된다고 했죠. 이 에고가 자라나게 되면 더 이상 내적 갈등의 심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의 것으로 가지려 하는 에고의 작동 방식 때문에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에고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내적 갈등을, 즉 내면 아이를 성인 자아가 잘 보듬었다면요. 그럼 그때 고차원적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내담자들이 느꼈던 그 에너지인 거죠. 그 에너지를 느끼는 상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느끼는 상태가 오면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무엇인지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다시 내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게 고통을 주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저의 내면 아이가 사랑을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을 겪는 이 상황에서 저의 내면 아이를 향해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할까요? 책은 이렇게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타인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대상은 우리 자신과 내면 아이다. 만약 반대로 타인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에 그치고 정작 자신의 내면 아이는 버려질 것이다. 고차원적인 힘은 조그만 목소리이고 에고는 큰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내면에게 질문할 때 처음에는 에고의 큰 목소리만 들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차원적인 목소리는 내면의 연결, 사랑, 진실에 기초한 목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책은 또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생각과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동기부여 강사들은 내면을 신경 쓰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혹은 상상만으로 혹은 간절히 바라면 무조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죠. 그 간절히 바라고 생각으로 끌어당김을 하는 것은 내적 갈등을 먼저 완화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빠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게 될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 깊이 빠지다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는 생각으로 종결시켜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적 갈등 완화를 알게 되고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를 알며 내적 갈등으로 에고가 발생함을 알면 이렇게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이 순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에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죠.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생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 안에는 내면 아이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보고 본인과의 대화를 많이 가져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그 과정을 건너뛰어도 바로 긍정적인 선택만 해도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동기부여를 할 때 생각의 과정에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보면서 그 과정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 과정이야말로 끌어당김이나 우주의 흐름에 내맡기는 상태, 그리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상태의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감정의 충돌은 지금 현재 놓여진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내적 갈등을 최대한 완화하려면 내면 아이의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하죠. 본인이 내면 아이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혹은 성인자아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 고통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계속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취함으로써 내면 아이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의 욕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면 내면 아이는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받고 이에 따라 성인 자아는 내면의 힘을 느낍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합에서 에고가 설 자리를 잃고 그 대신에 그 공백에 에너지가 흐를 것이며
그 에너지가 우주의 주파수가 되고 세상의 흐름에 내맡겨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될 겁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에서 사랑을 구하는 에고의 작동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언제나 바로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24년 4월 3일에 초판이 원앤원 콘텐츠 그룹에서 발행된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저자는 지난 40여 년간 심리치료를 한 심리학 박사인 마거릿 폴입니다. 내면아이의 개념을 1984년에 에리카 초피크 박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분이시죠. 다음 편은 티벳 사자의 설을 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해 매우 깊게 다룬 책이죠. 이번 책도 재미있게 읽고 또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